갈등을 소통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말하기 글쓰기를 하죠. 그러니까 말과 글쓰기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특별한 해결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두 가지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독자를 내 머릿속에 앉혀놓고 써라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말을 해보고 정리해서 글을 쓰라는 거예요. 둘 다 어렵지가 않아요. 말과 글쓰기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특별한 해결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다고 했어요. 네, 맞아요. 말은 쉬운데 글쓰기가 어려운 두 가지 중에 두 번째, 네네. 말해보고 쓰라는 거죠. 말해보고 써라. 말해보고 쓰라는 건 제가 이제 배운 거는 노무현 대통령께 배웠어요. 그분은 이제 말씀하시는 걸 좋아하시고 말을 많이 하세요. 이제 연설문도 이제 글이잖아요. 근데 그 글을 쓸 때 저를 부르셔가지고 구술이라는 걸 해주세요. 말을 하시는 거죠. 5년 동안 모시면서 이제 그 구술을 들었죠. 그래서 그때 안 게 저렇게 말이 글이 되는구나. 말을 해보고 쓰면 글이 되는구나. 왜냐면 그분도 처음에 저를 딱 부르시면 야, 받아 적지 마라. 그러세요. 지금은 받아 적어봤자 소용없다. 정리 안 됐어 지금. 그냥 듣기만 해. 내가 받아 적으라 할 때 받아 적어. 자네가 자꾸 받아 적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말이 잘 안 나와. 말을 정리해서 해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상상된다. 네. 그 어떤 그분의 성향이나 성품 뭐 이럴 그냥 때 내가 봤을 때. 생각나는 대로 하고 싶은 얘기 그냥 할 테니까 그냥 쭉 들어. 그리고 듣고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근데 속으로 이제 외우고 있죠. 이제 나중에 정리 안 해주시면 어떡하나. 맥을 잡아야 돼. 네. 근데 이제 대통령이 말씀하시다가 꼭 어느 순간이 되면 얘기를 하세요. 아, 됐다. 이제 지금부터는 잘 받아 적어라. 연습해 보시는구나. 그때부터 이제 받아 적으면 글이에요. 처음부터 그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부터 쭉 이렇게 순서대로 논리 정연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말이 글이 된다는 걸 알았고 다음부터는 저도 이제 늘 아내한테 말해보고 글을 씁니다. 이렇게 피드백을 좀. 글을 바로 안 써요. 아우, 부인께서 얼마나 힘드실까. 이게 근데 힘들긴 한데 나중에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뭐 해주는 일은 없어요. 그냥 들어주는 거지. 그게 그리고 얼마나 아니 집에서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차에서 어디 마트 갔다 오갈 때 이동거리. 예, 교회 갔다 올 때 꼼짝없이 뭐 그 안에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와이프는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지만 옆에 있고 나는 운전을 하니까 뭐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말하면서 나 혼자 정리하는 거니까 그러실 거예요. 아마 부인께서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리액션이 몇 개 흘리겠어요. 있을 거예요. 네. 정말 이러고 저런 이러고. 이제 와이프랑 뭐 싸우거나 이랬을 때는 제가 그냥 산책하면서 말해봐요. 혼자 중얼중얼 하면서 말해보는 거예요.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요. 진짜 좋은 게 무슨 첫 번째예요. 말해보면 생각이 납니다. 맞아요. 말할 거리가 맞아요. 자꾸 생각이 나요. 맞아요. 개그맨들 특징이 말하면서 다음 말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막 물고 와요. 네, 맞아. 말이 말을 물고 와. 근데 그 훈련이 되면 기가 막혀. 그러니까 그냥 작두 타듯이 막 맞아, 말이 맞아. 흘러가잖아요. 진짜 훈련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말이 생각을 낳는다는 거. 두 번째는 말을 길게 하면 생각이 정리돼요. 엄마가 너 좀 이리 앉아봐. 애 앉혀놓고 막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엄마 말 알아듣겠어?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 세 가지 얘기했지. 첫째, 둘째. 이 정리를 해주잖아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정리가 된 게 아니었거든. 엄마도 얘기하면서 얘기하면서 정리된 거거든. 생각이 나고 정리가 된 거야. 맞아. 처음에 말의 핵심을 갖고 시작한 주제가 없었어. 처음에 화로 시작했지. 그렇지, 화로 시작했어. 욱해가지고 했는데 주제가 정해졌어. 뭔가 이게 가르침이 있는 말이 됐어. 그때 이제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말을 하면은 정리가 돼요. 예. 맞아요. 생각이 정리가 저는 돼요. 진짜 그거, 맞아요. 생각이 정리가 저는 돼요. 진짜 그건 너무 말하는 직업이니까 말을 연습했을 때랑 전혀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서 첫 방송 하는 거랑 달라요. 그렇지. 그것도 그렇겠네. 그리고 또 말을 해보고 쓰면
이제 구어체로 써지게 돼요. 구어체에 가깝게. 좀 가볍게.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있는데 이 생각을 말로 한번 번역해서 글로 쓰라는 거죠. 그럼 구어체가 나와. 근데 이 생각을 말의 과정 없이 네. 바로 글로 쓰면 이게 문어체가 되는데 이게 약간 추상적으로 돼. 좀 지루하죠. 약간 모호하고 지루해져. 그러니까 이 구체적으로 글이 되려면 말로 한번 번역하고 글을 쓰셔라. 그래서 말해보고 쓰라는 거예요. 그럼 말 많은 사람이 글 잘 쓸 확률이 되게 높네요. 확률이 높죠. 근데 여기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 말해본 것을 글로 써봐야 돼요. 이 훈련을 해라. 네. 그게 있으면 이제 글을 잘 쓸 확률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는 거, 말이 많다는 거는 이 소재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글을 통하지 않고 내가 다 말로 의사소통하고 이게 전달하고 하려다 보면 이제 글을 안 쓰게 되고 그러면 말을 잘한다고 말을 많이 한다고 글을 잘 쓰지는 못해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친구랑 커피 마시면 했는데 오늘따라 이렇게 말이 잘 돼? 되게 반응도 좋았어. 너무 재밌었어. 그러면요 집에 가는 길에 그 휴대폰 꺼내서 그 말하는 것을 글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글 잘 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엔 진짜 잘 안 되겠다. 내가 말했을 땐 분명히 재밌었는데 글로 썼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점점 수렴해요. 그렇죠. 이렇게 만나질 때까지는 간극을 좁힐 때까지는 그렇지, 시간이 그렇죠.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글은 익숙하지 않거든. 네. 이건 익숙한데 이건 서툴어. 그러니까 이게 말한 만큼 이게 재미가 안 살아 글이. 근데 이게 계속 하다 보면 둘이 만나요. 말이 글이 되고 글이 말이 돼. 말은 되는데 글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해결책 두 번째, 말해보고 써라. 말이 생각을 낳게 하고 말을 길게 하면 생각이 정리된다. 단 말로 남는 게 아닌 말한 것을 글로 쓰는 연습을 해라. 그런 실전을 우리가 잘 해낼 수 있는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주시죠. 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을 만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이제 그게 두 가지입니다. 이게 굉장히 두 가지, 세 가지 이런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예. 늘 그분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구나. 첫째, 둘째, 셋째 하고 마지막에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를 딱딱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기억에 잘 남아요. 정리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첫째, 둘째 그거 쓰지 말라고. 사람이 깊이가 없이 깊이가 입체적으로 말을 해야지. 두께가 없지 않냐고 이렇게 밋밋하지 않냐고 첫째, 둘째, 셋째 이러면 이렇게 파고들어야지 말이. 나 글이. 결이 다 다르구나. 네.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깊이가 없느냐 그건 전혀 아니죠. 그렇죠, 맞아요. 그분 성향 아니에요, 성향? 듣는 사람, 읽는 사람에 맞추는 거죠. 자기는 그렇지 않지만 이제 그게 맞춰서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요거 이제 실제로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쓰셔야 되는 훈련법. 첫 번째는 메모를 하라입니다. 메모, 나왔다 메모. 글은 되는데 이제 말이 안 되는 분. 그렇죠. 네. 네. 나는 글쓰기는 좀 돼. 근데 말이 어려워. 그런 분들은 메모를 해서 좀 반대로 생각했어요. 말은 되는데 글쓰기가 안 되면 조금 메모하는 것부터 글을 출발해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꼭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순발력이 있으시네. 유연하시네. 아니 말을 들어보니까 맞아. 유연하시네. 저는 귀가 얇아요. 그리고 이제 타당한 말은 바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제가 성장하는 거예요. 계속 배우는 거야. 저는 뭐 제 말을 계속 밀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 권위 의식이 없음이 너무 좋아요. 저는 진짜. 정말 권위 의식. 이 정도면 권위 정말 충분히 탑재하고 남았는데도 정말 동네 오빠 같은 느낌. 저는 계속 우기지 않아요. 우기지 않고. 웃기지 않아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글을 써보니까 결국은 글을 쓸 때 글쓸거리를 찾고 말을 할 때 말할 거리를 찾으면 늦어요. 평소에 만들어둔 것을 써먹는 게 글쓰기고 말하기예요. 그렇네. 말을 뭘 하라고 하는데 머릿속에 하얘진다. 글을 쓸 때 그냥 커서만 깜빡깜빡하고 아무 생각이 안 난다. 네. 그거는 할 말이 없는 거죠. 평소에 준비를 해놔야 쓸 말이 있고 할 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 준비하는 게 메모예요. 평소에 메모를 해야 된다. 그럼 메모를 어떤 걸 메모하냐? 저는 모든 걸 메모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다. 또는 책의 내용 중에 어제는 몰랐는데 오늘 뭐 새로운 걸 알았다. 또는 어떤 좋은 정보를 들었다. 모든 것을 메모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메모를 계속하면 메모를 더 하고 싶고요. 그래서 메모를 더 하기 위해서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고 그래서 뭐 강의 듣는 거 좋아하고 책 읽는 거 좋아하게 되고 그리고 메모를 해두면 이 메모를 써먹고 싶어져요 또. 써먹고 싶어져서 말하고 싶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죠. 저는 메모가 읽기, 듣기와 말하기, 쓰기를 연결하는 다리다. 이 메모가 없으면 읽고 들은 거가 말하기, 쓰기로 넘어가지 못한다. 읽기, 듣기에 그쳐버린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려면 이 메모를 통해서 이걸 연결해 줘야 된다. 근데 물론 읽기, 듣기가 없이 말하고 잘 쓸 수는 없어요. 네. 부담은 없겠네요. 뭐 이렇게 장황하게 쓰라는 것도 아니고 한 줄 두 줄로 하다못해 어제 먹은 저녁 메뉴라도 이렇게 메모로 남기다 보면 그런 건 도움이 안 되고요. 그렇게 출발하게 해주세요. 좀 부담스럽지 않게. 그게 저는 네. 이제 메모 중에 이런 메모 소용없어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이렇게 받아 적는 거. 선생님 말씀 받아 그래도 적는 거. 쓰는 연습을 좀 하다 보면은 좀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이제 필체 연습은 되겠죠. 아 정말 글씨체. 단호하시네 정말. 근데 내 안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나를 고치지 않은 거잖아요. 이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훈련. 이렇게 받아 적는 것은 그냥 읽고 듣는 거나 똑같아요. 그럼 뭐부터 적어요? 메모를 할 수 있는 뭘 주세요. 내 생각을. 자기한테서 나온 거, 내 생각, 내 기억, 내 감정. 욕도 괜찮아요? 욕도 괜찮아요? 욕 좋죠. 욕 좋죠 뭐예요? 욕 좋죠. 내 감정. 그 욕이 가장 감정이잖아요. 솔직한 내 감정이기도 하잖아요. 뭐 어떤. 누구한테 안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들키지만 않으면 되지 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메모 광이에요. 그래요. 노무현 대통령은 아침에 첫 회의 때 관저에서 하는 첫 회의 때 빈손으로 오신 적이 없어요. 늘 본인이 메모한 걸 가져오세요. 김대중 대통령도 5년 동안 두꺼운 다이어리 28권을 메모하셨어요. 그 다이어리를 매일 들고 다니세요. 그래서 들고 다니면서 메모한 걸 가지고 말씀도 하시고 또 누가 말하는데 말이 좀 틀린 것 같으면 뒤적뒤적 찾아도 보시고 그러면 이제 공포 분위기가 되는 거죠. 대통령이 막 뒤적뒤적 하고 계시면 뭔가 좀 틀린 말을 했구나. 그렇게 확인도 하시고 잠들기 전에 제일 생각이 많이 나요. 잡생각들이. 이런저런 생각. 그럴 때 귀찮아하지 말고 일어나서 저는 일어나요. 떠듬떠듬 찾아서 메모합니다. 난 그 메모한 것은 아침에 아내한테든지 뭐 점심 약속한 누구한테든지 그 메모한 걸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봐요. 그 말을 해보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SNS나 블로그 이런 데다가 이제 글을 써요. 와. 그럼 그런 글들이 모여지면 나중에 이제 책이 되거나 책이 되는 뭐 거죠. 예. 기고문 정식으로 쓸 때 다 써먹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출발이 메모에서 출발이. 난 메모가 일종의 그 조각 같은 거예요. 씨앗 같은 거예요. 퍼즐이네 퍼즐. 나중에 이렇게 문장을 했을 때 어떤 작가 그러더라고요. 메모해 놨던 거를 퍼즐로 끼워 넣을 때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주무시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그때 느꼈대요. 그 어깨, 그 앙상한 뭐 쇄골 뭐 이런 거를 적었대. 근데 그 표현을 나중에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렇게 이어붙이게 됐더라고. 퍼즐처럼. 그걸 내가 써먹으려고 내가 갖고 왔는데 진행자는 아니요. 터서. 진행자는 알아도 모른 체 해줘야 돼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할 수 있도록. 아유 텄어 나는. 이거 그러니까 아는 체를 하면 안 오리고 된다니까. 가요. 오리고 가. 아니. 메모를 잘할 수 있는 방법. 여기서 저는 이제 바꿔서 얘기하지. 레고 블록 조각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많으면 글을 잘 쓰고 말을 잘하는 거예요. 총알이 많다 이거죠. 그렇죠. 그 조각이 많아야 되는 거지. 누군가는 뭐 퍼즐 조각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아니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도대체. 누가 그러고 돌아다니는데 이 레고 블럭 이 조각이 많아야 돼요. 레고 블럭. 그래야 집도 짓고 자동차도 만들고 다 하는 거예요.
퍼즐은 텄어. 2D야. 그렇지. 레고. 퍼즐은 평면적이잖아. 입체적이야 레고 블럭. 블럭이 좀 많아야겠네요. 그 블럭 메모가 블럭이다. 조각이 메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효과적인 어떤 메모를 해서 이제 효과적인 상황들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메모를 좀 우리가 나중에라도 좀 결실 있게끔 잘 알차게 메모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맞습니다. 이 메모를 해둔 분들, 메모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특히 여성분들 그쵸. 메모 제 좋아하세요. 주변에도 있어요. 네. 근데 그분들의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메모한 것을 써먹질 않아. 아, 메모만 잔뜩 해놔. 쌓아두기만 해. 이게 레고만 블럭만 잔뜩 있고 만들질 않는. 만들질 않는 거야. 사 모으기만 해. 이 블럭 비싸잖아. 그거를 사 모으기만 하고 맞아. 만들질 않아. 맞아.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전혀 소용없어요. 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SNS에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하시는. 그걸 말도 해보고 메모한 걸 써먹어야 돼요. 왜 메모했어요? 써먹으려고 메모했지. 하긴 그렇죠. 그 용도에 충실해야죠. 써먹으려고 했으면 써먹어야 되죠. 그래서 메모한 것을 자꾸 써먹으면 완전히 내 것이 되고요. 그게 이제 내가 말할 때나 글 쓸 때 튀어나와요. 그럴 수 있다 진짜. 생각을 항상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메모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상황이 있나요? 이렇게 아까 네 생각을 해라 베끼지 말고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건 별로 없다고 그래요? 생각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메모에 너무 공을 들여 분류를 막 해. 아 이거 주의할 상황이네. 공들이지 말아라. 메모를 하는데 어떤 분은 또 막 색칠까지 하세요. 거기다가 색칠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거기다가 그런 막 별 분들은 펼치고. 저희 강의 중에 드로잉 강의가 있어요. 그거 꼭 들어오셔서 그림 그리기 한번 식감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드로잉을 재밌어요. 하세요. 드로잉을. 네, 드로잉 메모하지 강의. 마시고 중요한 것은 그걸 써먹는 것이지. 예, 그걸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 뭐 그게 주의할 점. 글쓰기와 말하기가 두려운 사람을 위한 해결책 첫 번째, 메모하라. 글쓰기의 첫 번째 준비는 메모다. 모든 것을 메모하라. 그리고 나의 메모를 보고 말하고 그것을 글로 써먹어라. 결국 그 메모라는 게 이 글쓰기를 원하는 분에게 일상을 만들어라, 어떤 습관을 들여라라는 그 툴이잖아요. 메모가 일종의 그죠? 이 또 습관화 시키라는. 습관은 또 하나 따로 또 얘기를. 있으세요. 두 개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제 하나 다 얘기한 것 하나 같아가지고 다 살짝 넘어가려고 넘어간 그런 거예요. 거죠? 예. 아니 한강에서 너무 다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한강으로 끝내면 되죠. 뭐. 예? 습관을 들여라. 글쓰기는 결국은 습관이죠. 작가들은 글쓰기 습관이 들린 사람들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작가라고 해서 뭘 많이 아는 사람도 아니고 뭐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습관이 들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글쓰기 습관을 들리는 게 중요한데 그럼 어떻게 들이냐. 이 루틴을 만들어라. 이 루틴이란 게 뭐냐면요. 간단해요. 글쓰기 전에 자기만이 치르는 의식 같은 걸 만들어라. 김훈 선생님은 연필을 막 깎는데요. 글쓰기 전에. 오. 그러니까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뇌한테. 나 글 쓸 거다. 준비해라. 쓴다. 이걸 계속 하는 거죠. 그럼 처음에는 거부할 수 있죠. 원래 뇌는 글 쓰는 거 두려워하고 귀찮아하고 안 쓰려고 해요. 거부하죠. 근데 그 연필을 계속 깎고 그리고 깎은 뒤에는 반드시 글을 써. 이게 이제 연결이 되면 연필을 이제 깎는 것만 봐도 글 쓰는구나 생각하고 도망갈 수 없다. 연필 깎으면 무조건 쓴다. 피할 수 없다. 이거는 숙명이다. 생각을 하고 체념을 하는 거예요. 체념. 그렇게 뇌가 되면 그게 습관이 들린 거예요. 뭐 있으세요, 작가님은? 연필 깎는 거 말고. 저는 루틴이 많았어요. 한때는 이제 안경을 계속 닦았어요. 글 쓸 때만 안경을 끼거든요. 아하. 그 전에 계속 닦아요. 카페 가서 계속 닦고 있으면 얘가 신호를 보내요. 아, 이제 준비됐어요. 씁시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요. 쓰고 싶은 마음이. 에이, 그냥 쓰자. 그때 이제 노트북을 딱 여는 거죠. 이 루틴이 이제 뭐 이것도 있고, 뭐 산책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때는 음주도 있었어요. 음주. 음주를 너무 마시면은 음주 자체가 일이 되고 끝나버려 거기서. 근데 딱 적당량, 딱 한 잔 정도. 딱 하면은 좋은 루틴이었던 것 같아요. 해밍웨이가 무조건 그러고 마셨었어요. 좀 어느 그게 일종의 정도 루틴인 거죠. 신경을 이렇게 느른하게 느슨하게 만들어서. 해주고 머리를 말랑말랑 해주고
그다음에 두려움을 없애주고 글쓰기에 대한 어떤 독자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 좀 용기를 북돋고 그러니까 뭔가 상징적인 체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 뇌는 그냥 두개골 안에 있는 단백질 덩어리예요. 내가 조련하기 나름이에요. 어떻게 훈련시키느냐예요. 이 훈련이 딱 되면은 훨씬 에너지를 들 쓰면서 잘할 수 있어요. 습관의 힘. 그게 다 습관에서 나오는 거죠. 습관적으로 반복한 데서 나오는. 그러니까 글쓰기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습관을 들이면 된다는. 근데 진짜 좋은 습관을 들인다는 거는 나쁜 습관을 들인다는 것보다 훨씬 더 시간적으로도 배가 들고 힘이 들고 그래요. 나쁜 습관은 금방 배요. 그렇죠. 예, 정말 저 같은 경우 너무 느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하기 전에 아 이런 거 하지 말아야겠다 하면 그게 진짜 나쁜 습관이 계속 돼요. 그러니까 징크스 같은 것도 결국은 저는 나쁜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쁜 습관은 없으세요? 이렇게 좋은 습관만 있으세요? 이 나쁜 습관은 제가 이제 그 루틴으로 네. 술을 계속 먹다 보니까 중독이 된 거. 술을 그게 조금 나쁜 습관. 많이 즐기게 되셨구나. 처음에는 내 신경을 조금 가라앉히기 위해서 네, 루틴으로 내가 했는데, 루틴으로 했는데 루틴이 결국 습관이 되고 그게 나쁜 습관이 돼요. 이제 지금까지 그러니까 정말 절대 학생 습관이- 여러분들은 그런 루틴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저도 그 음주에 대해서는 동일한 루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글쓰기와 말하기가 두려운 사람을 위한 해결책 두 번째, 습관을 들여라. 글쓰기 전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라. 뇌를 훈련시키면 에너지를 덜 쓰고 나도 모르게 글쓰기와 말하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한 사람이 있어요. 작가가 누가 작가인가. 오늘 아침에 글을 쓴 사람이 작가다. 우와, 되게 멋있는 말이다. 진짜 멋있다. 그래서 글이라는 게 뭐 좋고 나쁜 뭐 길고 짧음을 떠나서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쓰시면 그게 작가고 그냥 글쓰기 실력이 드는 방법이다,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위안이 돼요. 1강부터 거창하게 뭔가 우리가 많은 거를 또 이렇게 해야 되나 했었는데 아주 간결하게 써라 일단. 쓸데없는 소리 말고 써라. 1강은 여러분 요약하셨겠지만 쓰세요. 일단 쓰세요. 말하기와 글쓰기의 균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우리 2강에서도 이렇게 재미있고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예측 불허의 강의를 또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물어 클럽 2강 기대해 주세요. 헐 대박 이러면 살아요. 뭐 노잼, 꿀잼, 뭐짱 뭐 이러고 살아요. 그러면 허접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학하는 분들이 보면 저를 보고 허접하다고 그러죠. 그 하수라고 그러죠. 그게 무슨 제품 만들어? 작품이 아니고 작품을 써야지. 근데 그래서 이제 하수라고 그러는데